예, 반갑습니다. 이 요즘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큰일 났습니다. 이 뭐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핑계를 대려고 할게 요즘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이제 들고 산으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올라가면서 한 프로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것도 막 날이 으실으실하니까 막 싫고, 에이 모르겠다, 막 차 타고 드라이브나 가자 이래가지고 드라이브를 나와가 있습니다. 참 이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혼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도 하기 싫다, 비도 온다, 뭐 날씨도 뭐 안 좋다 이러면은 차를 몰고 혼자서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어제 술은 악마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술술 풀린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술을 먹인 데서 또 먹인다, 그래서 술을 먹인 데서 또 먹인다, 이래가지고 술과 술, 이래서 술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술은 왜 악마의 음식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는 이야기할 때 술이 사람이 잡력을 고갈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잡력이 고갈되면 사람이 오류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 기계가 시스템 오류가 생기듯이 잡력이 고갈되면 몸에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잡력이 바닥을 드러내버리게 되면 사람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수가 들어갑니다. 수, 즉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잔 술에 한 수, 두 수, 세 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 술 한 잔에다가 수를 섞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는 사람이 한 수, 두 수, 즉 장기판에서 한 수, 두 수, 바둑판에서 한 수, 두 수 하는 수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수라고 합니다. 술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 한 잔만 즐겁게 먹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술은 그냥 한 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먹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방심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이 허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퍼먹입니다. 특히 이것은 집단적인 술이라든지 집단적인 술 행위라든지 아니면 회사 단체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집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은 먹어도 되는데 담배는 피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왼쪽 그렇습니다. 커브에 주의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내를 알 수 없으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술과 담배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 잔 술을 먹을 때 반드시 상대방의 생각이 수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럿이서 단체 회식을 하는데 내 앞에 술잔이 가득 채워져가 있는데 또 다른 술잔이 들어오는 때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술잔이 비어있지 않는데 왜 남의 술잔이 내 밥상 앞에 있는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건넵니다. 그러나 연속 주의하세요. 그 안에는 상대방이 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술잔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술잔이 들어올 때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이 비지 않은 상태에서 술잔이 또 다른 술잔이 들어오고 또 다른 술잔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술잔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내 밥상 앞에 술잔이 3개가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술자리에 좋다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을 팔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야, 우리 뭐 우리 서로 맘 맞춰가지고 잘해보자. 아, 그래, 요즘 뭐 다들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좋은 말로 술잔을 차곡차곡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술잔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술 따라주지 마세요. 왜 남에게 술 따라줍니까? 그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지 술잔 자기가 들어서 먹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술잔이 비었다.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잔이 비었다. 따라라. 그거 지선으로 지가 따라 뭐라 하세요. 사람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정신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술의 양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술을 먹는데 자신은 소주 2엎드리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야, 내가 술이 다 됐으니까 따라라 하고 빈술잔을 내밉니다. 그러고 홀딱 마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한 잔 먹었는데 왜 너 한 잔 안 먹어? 니 왜 술이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또한 멀리해야 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버릇이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술버릇이 뭔가 하고 가만히 따져보면 술잔을 어른들이 술잔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고서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고개를 돌려서 술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술버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뭐 옛날에 어떤 놈이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다. 술잔을 딱 들면 상대방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상대방을 주시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술이 얼마나 취했는가,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인가, 이 사람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가, 이 사람이 눈빛이 어떤가 봐가면서 술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술은 악마의 음식입니다. 잘못하면 신세 쪄지는 지름길입니다. 한 잔 술에 10개 20개 술수가 따라 들어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좋아서 술을 같이 먹자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스러워서 술을 한 잔 먹자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은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맛으로 먹지만 술만큼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수의 맛으로 먹습니다. 한 수가 통하면 기분 좋아서 그래 또 한 잔 먹어라. 두 수가 통하면 기분 좋아서 또 한 잔 먹어라. 세 수가 통하면 기분 좋아서 또 한 잔 먹어라. 이렇게 수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생각이 맛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술을 먹고 여러분들이 취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그 술은 잘못된 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의식이 끊겼다 그 술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일이 괴로워서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다, 즉 생각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면 그 직장을 버리세요. 생각이 끊길 만큼, 의식이 잃을 만큼, 자세를 잃을 만큼 그 직장이 괴롭다면 그 직장은 떠나는 게 낫습니다. 당신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 상사가 만약에 또 직장 문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떠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이 직장에서는 특히 이 노조 문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술을 퍼먹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곧 돈인 것입니다. 사람이 곧 돈이다. 돈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힘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이라고 판단될 때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푼 돈 앞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한 푼 이해와 이권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술자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속 7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그리고 구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술을 참 좋아하신다면 휴일을 앞둔 전날에 자신의 아내와 간단하게 소주 2엎드리 한 병 정도만 놔두고 둘이서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둘이서 말하면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내와 또는 자신이 남편과 한 잔 곁들이는 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제와 오늘에 있어가지고 계속 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술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술보다도 오히려 담배가 낫습니다. 내가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담배는 끊어도 되는데 술은 끊지 말라? 왜 이렇게 약 얘기하는가? 5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왜 이렇게 구간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을 때 항상 이 사람과 술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또 술을 먹을 때 어느 정도까지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신호 위반 과속 주의 또 술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술자리에 불려놨으면 나갔으면 이 술자리 성격이 어떤 술자리 성격인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헤어지면서 포장마차 한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술은 노래방에 가서 마시는 술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 술이 차려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신세 조지는 것이 또한 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정말로 건전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먹는 술, 참으로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젊은 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뭐했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 청춘 남자들이 수치와 데이터로 짝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짝그래 찾는 거 아닙니다.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시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혼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즘 밤일을 너무너무 안 합니다. 정말로 밤일을 얼마나 안 하는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0.5,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는 내가 사는 부산시 중구는 0.36을 찍고 있습니다. 0.36 정말로 담합을 하고 약속을 해도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런 수치를 벌써 몇 년째 변함없이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간이 모여있다는 서울은 0.5대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저번에 0.56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시속 있습니다. 70km 신호 위반 이게 과속 무슨 주의 얘기입니까? 구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300m 시속 결혼은 70km 신뢰와 신호 믿음입니다.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짝을 좀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 잠시 후 자신의 짝이 70km 좀 더 신호 아끼고 위반 싶나요? 과속 주의 그러면 구간입니다. 많이 바꾸세요. 자신의 짝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 박으면 박을수록 사랑스러워지고, 박으면 박을수록 아끼게 되고, 박으면 박을수록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가 박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갑이 넘어가지고 부부가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방송국이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국이 있던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교수가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가 있던가요? 떠드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좀 많이 박으세요.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고 내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아침에는 이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이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기혼자들이 도대체 뭘 박는지를 과속 모르겠는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또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전방에 과속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커다란 강간도 박아쌌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싸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약 사장한테 가서 500m 앞 시속 물어보세요.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힘내서 또 내일을 삽시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